제일 무서웠던 거는 이제 손님이 들어갔을 때 센서 오르고 났을 때가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무섭거든요. 갑자기 기분 안 좋아. 장르가 갑자기 바뀌었어. 갑자기 기분 안 좋아. 다들 다 같이 그냥 모여서 어떡해. 직원 두 분이서 착한님 어떻게 하면 이제 어떻게 하면 셋이 된다. 셋이서 한 명 더 와도 넷이서 어떻게? 방탈출이 뭔가 비슷해지고 있다 이런 말이 진짜 가슴 아픈 얘기예요. 어떻게 이걸 살리려면 더 다양한 게 나와야 되고 본인 취향에 안 맞더라도 그걸 포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게 많아지면은 자꾸 포기하게 되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똑같아지는 거예요. Sodal Escape. 저는 약간 평소에 영감들을 좀 그냥 저장해놔요. 그러니까 테마를 만들어야지 하면서 그때부터 영감을 찾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한 순간에도 갑자기 꽂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순간을 기록해놨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느낌이에요. 저는 기록은 해놓는데 꺼내보진 않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네. J랑 P랑 이렇게 다르다. 저도 비슷하거든요. 그쵸? 저도 그냥 저는 일상에서 많이 얻는 편인데요. 저는 휴대폰이나 그냥 다른 작가님도 다 아시겠지만 저는 이런 데다 이제 적어놓는 거라서 노트에다 많이 적어놓고요. 노트 한 30개 있어요. 맞아요. 30개 정도 있고요. 노트 진짜요? 진짜로 있어요. 진짜요? 이 디자인, 이 노트, 우와. 이 크기, 크기도 똑같아. 이 손글씨로 맨날 아날로그. 30개 정도 이거 한 5-6개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네, 어쨌든 Z 만들 때는 기사를 보고 만들었어요. 어떤 박사가 인공지능과 대화하는 그런 내용의 기사가 있었는데 그걸 보고 미래에는 어떻게 인공지능이 발전하게 될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만들게 된 게 Z 테마라서 네, 그런 식으로 일상에서 이제 조금씩 얻어서 그걸 이제 구체화를 해나가죠. 저는 노래로부터 영감을 많이 얻는 것 같아요. 뭐 가사 없는 그냥 노래여도 이제 주제가 정해지면은 노래를 하나 선정을 하거든요. 그거에 어울리는. 근데 이제 저작권 때문에 쓸 수는 없지만 제가 그걸 들으면서 작업을 하면은 좀 더 이입하기가 좋아지더라고요. 그런 거에서 이제 영감을 얻기도 하고 드라마나 영화 이런 것들. 얘가 어떤 식으로 서사를 풀어가거나 이런 느낌이나 아니면 포인트들도 라고 작가님들로 예전에 얘기를 하셨는데 얘기를 안 하시네요. 저도 공감이 되는 게 저도 말씀하신 것 중에 공감이 되는 게 노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노래나 음악에서 그런 기운을 많이 받아요. 분위기, 네. 부담 얻을 건 되게 많잖아요. 우리가 되게 눈으로 보는 건 되게 많아요. 소스가 어떤 뭐 핀터레스트, 영화 뭐 다 엄청 많잖아요. 그런 전시도 있을 수 있고 방탈출. 뭔가 시각적인 거 뿐만이 아니라 음향적인 거에서도 영감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어떤 몸짓을 통해서도 그 몸짓에 대한 어떤 감정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시각적인 것을 배제하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내 안에 감정을 끌어내려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음악을 저도 틀어놓고 새벽에 그치. 약간 불 딱 은은하게 해놓고 음악 틀어놓고 하면은 막 이렇게 뭐가 떠올라요. 이 들끓어 올라 속에서. 그러면 그때 막 이렇게 쓰고 되게 어지러져 있는 감정들을 하나하나 정리시키고 속에서 뽑아 올린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많이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내 안에 있는 거를 맞아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정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봐야 내가 필요한 것에 대해 쓸 수 있거든요. 다 본다고 이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일종의 또 판단이 곁들여져야 되잖아요. 내가 이 영감을 받았을 때 풀어낼 수 있겠다와 없겠다가 갈리잖아요. 그래서 모든 영감을 다 쓸 수는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어디서 얻느냐를 이야기를 하자면 그 음악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얻고 평소에 상상에 좀 많이 잠겨 있어요. 저는 제 세계를 구축하는 걸 굉장히 즐거워해서 이 세계를 다시 재구성해보고는 하거든요. 갑자기 저기서 새떼들이 날아와서 유리창에 박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거기서부터 이제 디스토피아가 시작되는 거죠. 이런 상상들을 평소에 자주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다가 괜찮은데 하면 쓰고 아니면 또 음악에서도 얻기도 하고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영감, 네 아까 말했던 거랑 이어지는 거지만 그래서 자꾸 영감 그래서 네,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면 막 예시를 들어서 말해주시고
뭐 어느 테마에 뭐를 많이 받았다 이런 느낌보다. 지금 말하고 계신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커트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영감도 물론 중요한데 제 스스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자기 성찰을 조금 했으면 본인 스스로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네, 진짜. 저는 근데 그 과정을 되게 심하게 겪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힘들기도 했고 엄청 그 마음의 감정이 폭풍우처럼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고 나니까 내가 어떤 걸 표현하고 싶고 내가 어떤 거를 원하지 그런 게 더 확실히 와닿았던 것 같아요. 진짜 내 안에 있는 얘기를 하면은 누가 따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독보적일 수밖에 없는 콘텐츠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사실 제가 비밀라운에서 만든 거 다 제 얘기예요. 특히 마지막 딜레마도 망고도요? 제 얘기고, 네, 망고도 제 얘기입니다. 망고는, 그러니까 사실 딥한 스토리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가고 싶어서 만들었어요. 진짜 내가 가고 싶어서, 진짜로. 욕망이 형성. 이거는 내가 남들한테 이렇게 보여줘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 가고 싶어서 이 욕망에 들끓어 올라서. 근데 사실 다 그래요. 모든 테마가 다 제 욕망으로 태어난, 탄생된 테마는 다 내 얘기고, 내 얘기가 아니면 나 만들지 않겠어. 이런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망고를 욕망하는 거. 사실 비밀의 화원 테마들은 다 작가들 욕망으로 만들어진 테마들이라. 그건 맞아요. 이 더러운 욕망으로 점철된. 리비도가 떠올랐어. 리비도. 더러운 욕망. 나는 거기서는 되게 명작이에요. 그 분야에서는. 아 근데 맞아요. 맞아. 진짜 그 열심히 맞아. 잘 만들었어. 진짜 잘 만든 테마. 반전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 그 비밀의 화원 전국에 다 있는 테마 유일한 거의 유일한 가장 테마 많이 아닙니까? 만든 테마. 아틀리에 복제. 앤 리비도. 다 한 분의 첼 네, 넘길게요. 보고 있나요? 아 왜냐면 제가 방탈출 횟수는 왜 물어봤냐면은 제작자니까 많이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진짜 많아요. 맞아요. 전 처음 제작자 했을 때 6번인가 하고 했었어요. 제작자를. 많이 안 하고 했어요. 오, 저랑 비슷하시네요. 저도 한 5번 정도 하고 했던 거 네. 같아요. 오, 다들 네. 비슷해요. 저는 유일하게 많은 그때 150일 음. 때 했던 것 같습니다. 영감을 얻는 것이라고 했을 때 다 누구도 방탈출이라고 말 안 한 거 보면은 방탈출에서 방탈출 영감을 얻기는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 이 업계야말로 진짜 고인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인물이라는 말은 많은 거를 아직 보여주고 있지 않은 너무 한정돼 있어 소스가. 너무 맞는 것 같아요. 너무 하던 것만 계속하고 보이는 것만 계속 보여주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가져오는 것보다 이 세상 얼마나 넓은데 이 글로벌한 사회에서 밖에 나가면 천지 삐까리인데 신기한 게 맞아요. 네, 거기에서 방탈출화를 시켜야지 방탈출 안에서 서로 경쟁하고 가져오는 거는 좋은 경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너무 많아. 물론 근데 이제 많이 했을 때 장점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내 생각이 어디와 겹친다 정도 판단할 수 있고 너무 맞아. 그리고 네. 이 테마와 나와 결이 비슷하네? 그런데 이 테마의 강점은 이거고 내가 여기서 이걸 확실하게 버리고 다른 부분을 쟁취해내겠다 이런 전략적인 요소에서는 분명히 이점이 있는데 이제 말씀해주신 근본적인 기획에 있어서는 맞아요. 큰 도움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그리고 이게 만드는 사람들이 방탈출을 타 업체 거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너무 재밌다. 이거보다 내가 잘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자체가 조금 웃긴 게 물론 맞긴 맞아요. 내가 이 업체랑 경쟁하는 것도 맞고 더 잘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맞는데 경쟁을 꼭 이 안에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방탈출을 하고 있지만 난 저 영화랑 경쟁할 거고 맞아. 나는 이 책 작가랑 경쟁할 거고 그런 생각을 항상 가져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맞아. 진짜 맞아요. 너무 좁아 여기는 경쟁해가지고 1등하면 뭐 할 건데 맞죠. 맞아요. 항상 저도 그러니까. 그래요. 너무 우물 안에 있는 너무 모습이. 우물한 개구리예요 맞아요. 진짜. 맞아. 내 스스로 조금 더 풀을 넓히고 저 CGV 저 많은 영화에서 내가 저것과 경쟁하겠다 이 맞아. 마인드 넓은 마인드로 나오지 않을까 테마들이. 기록이 남으니까. 맞아요. 네, 간단하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일단 몸이 많이 상해요. 네. 일단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인 건 뭐 창의적인 거 하다 보니까 당연히 스트레스 받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환경과 다른 게 생기면서 생기는 그 괴리감으로 오는 스트레스가 제일 클 거고요. 육체적인 거는 이제 확실히 공사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먼지나 이런 게 엄청 많아요. 또 페인트 냄새나 이런 게
그게 이제 축적됐다 보면 이제 저처럼 이제 몇 개월 동안 쉬게 됩니다. 네, 퇴사를 했죠, 쉬려고. 네, 쉬려고. 네, 전 살려고 퇴사를 했습니다. 저는 저 개인적인 고충인데 저는 자기와의 싸움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나 자신과의 싸움. 내 이상과 내 본능이 이제 계속 부딪히는 그런 거. 싸운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의 내리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내 안에 딜레마가 많아가지고 그걸 조금 푸는 느낌. 그러니까 보통 생각하기에는 A가 보통 인기 많을 것 같은데 B로 가고 싶은 그런 느낌인 건가요? 그렇죠. 네.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가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저지하고 너가 해보고 싶은 걸 어때? 이런 마음을 계속 내가 주입시키고 있거든요. 저는 방탈출을 만드는 사람은 다양한 거를 이제 표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한 가지든 두 가지든 그 작은 소스를 가지고 여러 갈래로 보여주는 걸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고 한 가지 얘기 다양하게. 약간 뭐랄까 인생 이런 거 얘기 좋아하고 조금 그런 거를 제가 추구를 해요. 그런 방향을.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여기 시장에 있는 게 맞는 걸까? 생각하다 보면은 또 하고 싶은 게 또 없어요. 그런 얘기를 배제하고 만들어 봐 할 때 내가 몰입이 되지 않고 내 얘기가 아니면은 쉽사리 할 수 없는 그런 성향이 있어가지고 그게 전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랑 딱 반대되는 아, 네, 맞아요. 반대죠. 네, 진짜 반대되는 진짜 다양한 거 많이 하시네. 네.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 얘기도 하고 싶고 저 얘기도 하고 싶고 저 얘기도 하고 싶고 근데 이 얘기를 이렇게 깊이 하긴 싫어요. 뭔가 이 이상으로 깊이 나가면 내가 진짜 다른 걸 못할 것 같다는 불안함이 있어서. 근데 꽤 깊게 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아,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제 기준에 그 깊은 선은 좀 달라요. 만화로 예를 들자면 할머니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 속에서 당신이 느끼는 감정을 저는 딱 그 선을 유도하고 싶었어요. 당신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여기에 그냥 관심만 가져주면 될 거다. 그 후에 이제 뭐 기부를 하던 뭐 가서 봉사를 하던 이거는 본인의 선택인 것이고 저는 그냥 들려주는 역할만 하려고 했던 거고 제가 생각하는 선은 딱 그 정도예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더 깊이 나갔더라면 지금 보세요 이 사람들 이 현실에 이만큼 치여 있어요. 막 돈이 없어서 지금 빌빌거리고 있고 선생님도 못 구하고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거보다는 그 정도 선은 아니고 네, 그 윗선에서 이제 들려만 주는 역할.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맞네요, 근데. 다 그렇네요. 헬프도 살짝. 맞아요. 알려만 주는 역할. 저는 이게 제일 유명해서 맨 처음에 해보게 됐는데 그 키스케이프의 레드가 인생 테마예요. 네, 일단 들어가면 연출이 진짜 충격적으로 너무 멋있고요. 딱 거기 들어갔을 때 그 전율을 잊을 수가 없어요. 소품 하나하나 되게 귀엽고 인테리어적으로도 엄청 잘 풀어놓으셔가지고 통상 인상 깊었던 테마입니다. 이거는 네. 재밌죠. 대중적으로도 엄청 평받고 있어서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드가 세대를 올려놨죠. 맞죠. 제 기준 세대를 올린 테마는 레드, 호텔 레드. 맞네요. 세대를 올렸다고. 레드는 꼭 해보세요. 예약을 할 수 있으면. 네. 예약을 할 수 있으면. 예약을 할 수 있으면 어디 한번 해보시죠. 제 인생 테마는 29을 제외한다면 29을 너무 좋아해서 29을 제외를 한다면 하시마. 제가 생각하는 모든 조화로운 모든 이상적인 것들이 정말 가득했어요. 그것들의 완성도도 높았고 메시지도 와닿았고 좋은 테마를 플레이하고 나오면 내가 여기서 뭔가를 배웠다라든지 이런 거 한번 해봐야지라는 그런 욕심이 생기는 테마들이 있는데 간혹 가다가 그걸 초월하는 테마들이 있어요. 이거는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는데 하시마가 그게 가장 컸어요. 나는 할 수 없어 이거. 이런 너무 엄청난 테마였어요. 저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뭔가 테마를 하고 나서 돌이켜봤을 때 너무 완벽했다 이런 의미에서는 엑스케이프의 숨바꼭질 되게 옛날 테마긴 해요. 스토리나 이끌어가는 감정선 그 모든 문제, 연출, 분위기 다 완벽했다고 전 생각을 해요. 플레이를 하면서 몰입이 너무 잘 됐던 테마. 플레이를 하면서 중간에 너무 공감이 돼서 눈물이 났던 건 컬러즈.
네, 이분이 만든 거거든요. 제가 여기라서 말하는 건 아니고 제가 비밀하원에 오기 전에 손님으로 그때 가서 플레이를 했습니다. 지금은 서울에서는 이미 철거가 돼서 플레이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사라진 홍대점에서 컬러즈를 했는데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약간 눈물이 났어요. 진짜. 맞아요. 저도 컬러지 하면서 모든 게 완벽하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방탈출을 하면서 이 과정에서 울림을 주는 태화 너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두 가지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장르를 생각했을 때 이게 대표적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뽑은 게 아리씨라는 테마가 있는데요. 이것도 어메이즈드의 공포 테마인데 보통 공포 테마를 하게 되면 이제 문제를 풀면서 공포감이 조금씩 사라지게 마련이거든요. 빨리 풀고 나가야 되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리씨는 이제 공간부터 너무 진짜 다른 생각을 못할 정도로 너무 공포감에 질렸어갖고 끝나는 순간까지 계속 그 공포감 유지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냥 인생 테마를 뽑자면 일단 아리씨를 뽑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템포 로바토를 뽑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제 하면서 기술적으로나 그런 표현하는 것 자체가 너무 뛰어나다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꼭 방탈출이 큰 공간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공간에서도 좋은 테마들을 만들 수 있구나 라고 생각했던 테마였습니다. 제 지인분이 아리씨를 하셨어요. 근데 하필 그 가족 어머님이랑 같이 간 거예요. 아리씨 하고 나서 엄청 울었다길래 아, 그렇게 무서웠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엔딩 때 어머니가 먼저 선행을 하셔서 엄청 울었다는 거예요. 엔딩. 네. 아리씨 엔딩. 아리씨 엔딩 때 어머니가 먼저 가셔서 그 마중에 이제 서로 얼굴 보고 엄청 울면서 안 왔다고. 인생을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테마네요. 가쁜 감성 테마. 가쁜. 엄마 먼저 가. 안전에 대한 얘기인데요. 무서웠던 게 그 딜레마를 작업할 때 오픈을 하고 나서 진짜 손님 첫 번째인가 두 번째 손님이었던 것 같아. 네임드 분이 오셨는데 벽에 뭐가 하나가 떨어질랑 말랑 하는 거예요. 종이 같은 게. 그래서 그때 그 본드를 가지고 네, 그거 본드를 가지고 벽에 조금 위에 있었어요. 위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위에 이렇게 막 하다가 이게 방울이 순간 눈에 탁 떨어진 거예요. 진짜 위험해요? 네. 안약 넣는 것처럼 그 시원한 그 안약할 때 확 떨어져가지고 실명되지. 진짜 이거 시네마틱 그때 있던 직원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그때 갑자기 막 달려가가지고 화장실에서 엄청 씻고 했어요. 그럼 눈을 못 뜨겠는 거예요. 그 카운터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안과 있는지 봐달라 이랬는데 을지로 쪽에 하나가 있는데 5시 반까지 한대요. 전화해가지고 지금 문 이렇게 됐는데 진짜 빨리 갈게요 했더니 원래는 안 되는데 그럼 최대한 빨리 오시라고 30분 남겨놓고 택시 타고 빨리 가가지고 그때 엄청 무서웠어요. 진짜 실명되는 거 아닐까. 방탈출 작업하면서 절대 안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맞아. 스스로 몸을 챙겨야 된다는 거. 진짜 큰일 날 맞습니다. 뻔했는데. 진짜 무서웠어요. 진짜. 괜찮았어요? 안과 같은 분이? 안과 가기 전까지 한 30분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눈이 엄청 아팠어요. 다행히도 근데 물로 계속 씻고 해가지고 막 붓는 건 아닌데 그거 알죠? 본드가 굳으면 고체가 되잖아요. 하얗게. 그게 고체가 돼버려가지고 가루가 안에서 막 나뒹구는 거예요. 너무 따갑고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보시고 나서 각막이 조금 갈렸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막 엄청 심한 거는 아니어서 약 먹고 하면은 된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제일 무서웠던 거는 이제 손님이 들어갔을 때 센서 오르고 났을 때가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무섭거든요. 갑자기 기분 안 좋아요. 장르가 갑자기 바뀌었어. 갑자기 기분 안 좋아요. 이게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센서 오르고 나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든 저희는 해결을 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무섭죠. 너무 무서워. 이게 제일 진짜 무서워요. 그게 제일 무서워. 네. 어떡해. 이 센서를 내가 설치한 게 아니지만 내가 해결을 해야 한다는 그 직원분들도 컨트롤을 할 수가 없는데 나한테 맞아요. 물어보는데 어떡해. 어떻게 그냥 이제 다들 다 같이 그냥 모여서 어떡해. 직원 두 분이서 착한님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어떻게 하면 셋이 된다. 셋이서 한 명 들어와도 넷이서 어떡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테마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 네. 저는 무조건 조화. 내가 이걸 하고 싶을까? 제작할 때 기준으로 내가 이 메시지를 던지고 나는 후회가 없을까? 라는
그 생각은 꼭 거치는 것 같아요. 제작자의 길을 멀리 바라봤을 때 과거가 누가 되지 않게 네, 나 생각 정말 어렸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스스로 들지 않게끔 노력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거의 매번 졸업 작품을 만드는 거랑 같아가지고 저는 일단 시작할 때는 기획 단계에서는 스토리가 되게 중점적으로 나가서 이 스토리가 너가 봤을 땐 괜찮니? 이렇게 시작을 먼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스토리를 적은 다음에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기획의 후반부에는 디자인 쪽에 신경을 좀 많이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쁜 공간 보여주는 것과 이제 스토리도 어쨌든 시각적으로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그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저는 공감이 되고 몰입이 될 수 있는 거. 이게 근데 공감이라고 해서 모두에게 공감이 되는 걸 만들자라는 건 아니에요. 한 명이라도 공감이 되면 되고 몰입이 되면 되는 거고, 저는 방탈출이 어떤 특정 공간을 구현하는 걸 넘어서 새로운 분위기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어떤 특정 공간으로 얘기할 수 없을지라도 외로움이 느껴지고 어떤 차연함이 느껴지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러면 제가 굳이 구구절절 말을 하지 않아도 감정이 느껴지고 전달이 되고 공감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딱 놓고 말하자면 연출이라고 말하는데 근데 그 연출이 이분들이 다 말씀하셨던 것도 다 연출에 포함이 되는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어떻게 사람들한테 잘 표현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연출인 것 같아서 그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의아할 것 같은 점이 하나 있는데, 일단 저희 입에서 문제란 얘기가 안 나왔을 거예요. 맞아. 아무도 문제 얘기 안 해. 방탈출에 보통 다른 이제 매니아분들이나 근본을 이제 문제 푸는 거라고 많이 생각하실 건데, 또 이제 작가님한테 질문 던지고 싶은 거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방탈출에서 문제란. 문제란 저는 스토리를 전달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문제를 위한 문제 말고 스토리를 위한 문제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저도 완전 똑같은데 저는 약간 어떤 식으로 쓰냐면 스토리 전개를 시킬 때 임팩트를 주는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만화로 따지자면 그 전사 문제, 편지를 받았는데 편지의 내용이 전사 있던 거를 문제 정답이 전사예요. 문제를 풀려면 사람이 사고를 거치잖아요. 그 사고를 거쳤을 때 사고의 결과가 스토리 전개와 딱 맞아 떨어지는 그때 이제 임팩트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런 용도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저도 다 얘기한 거랑 비슷해요. 또 문제를 위한 문제는 되게 지향을 하려고 하는 편이고, 이게 사실 문제가 없으면은 되게 일방적이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대중들이 그냥 다 알아서 흡수해라 이런 건데, 문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조금 더 플레이어랑 작가가 만날 수는 없지만 문제를 통해서 내가 이 의도하는 바, 그리고 그 플레이어가 내 의도한 바대로 움직이고 있어, 아니면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어, 이 뭔가 이 과정이 하나 소통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 길을 따라갔을 때 마지막 엔딩까지 갔을 때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일방적인 게 아니니까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까지 간 거니까. 네, 사실 문제라는 게 개인 성향에 따라서 중요도가 나뉘었던 거지, 사실 방탈출하고 문제는 떼어낼 수 없는 관계라고 봐요. 방탈출의 근본은 문제다라는 말도 맞는 표현이긴 하고, 이제 다른 컨텐츠와 확실한 차별점을 두는 것이 문제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는 떼어낼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아요. 맞아요. 분명한 근본이고. 근데 문제방은 뭐 문제방 만드시는 분들한테 문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면 되니까. 다양한 장르가 있는 게 좋은 거죠. 맞아요. 시장의 파이가 넓어질수록 좋은 거죠. 맞아. 굳이 뭐. 그래서 추구하는 성향이 딱 이런 거구나라고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세상에 현존하는 제작자들은 컬러가 다 다르고 정말 제각기 추구하는 방향이 다른데, 어떻게 저희 이렇게 좀 비슷한 컬러들끼리 그래도 좀 모여 있어서 이런 식으로 대화가 흘러가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게 또 그런 얘기가 요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방탈출 요즘 나오는 거 다 똑같아라고 얘기하는 많이 분들이 나오죠. 있는데 저는 이게 너무 속상한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다 똑같은 부분들이 분명 있기는 해요. 공통점이 존재는 하는데 이것들을 깨려는 사람들 또한 많다. 맞아. 가슴 아픈 얘기예요. 어떻게
이걸 살리려면 더 다양한 게 나와야 되고 본인 취향에 안 맞더라도 그걸 포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저도 그러니까 요즘에 유행하는 테마, 잘 되는 테마들을 보면은 뭐 부럽기도 하고 따라하고 싶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뭐랄까 저와의 싸움을 한다고 해야 되나 자꾸 싸우는데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따라하고 싶어지니까 인간인데 어떡해요. 솔직히 잘 나가는 테마 부럽죠. 잘 나가는 테마 멋있고 그런데 그렇게 가면은 나의 색깔은 무엇인가 그게 잃게 되니까 그게 뭐 어떤 조금 실패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 보일지라도 색깔을 유지하고 조금 더 다양한 컬러를 보여주는 게 이 업계를 위한 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거기서 색깔이 안 맞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다 맞춰시킬 수는 없는 거고. 맞아요. 완전 못 시켜. 그래서 저도 같은 맥락에서 좀 감히 플레이어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자신이 생각하는 방탈출의 정답이라는 개념이 생길 수 있는데 세상에는 너무 많은 스타일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각자의 취향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그것만으로도 획일화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있습니다. 내 취향에 맞지 않았다는 괜찮지만 네. 이건 틀린 테마다. 이거는 맞아요. 이건 분위기가 그렇게 자꾸 흘러가다 보면은 만드는 사람들도 자신이 없어져요. 팩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그런 대중들의 여론에 당연히 휩쓸릴 수밖에 없고 들을 수밖에 없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많아지면은 자꾸 포기하게 되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똑같아지는 거예요. 맞아요. 정답이라고 불리우는 거에만 이제 하게 되고 뭐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뭐 점주들이나 다 그런 걸 원하게 되고 그러면 이거 다 같이 내리막길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은 좋을 수 있겠지만. 고정관념이라는 걸 의식만 해주면 정말 좋을 수도 있겠다. 맞아요. 자, 그럼 다 같이 망간부하고 끝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안 하고.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알람 설정. 알람 설정. 망간부. 망간부.